안녕하세요.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미국은 영원하다. 미국 주식을 사면 항상 오른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주식시장을 2008년도 이후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영원히 오른다. 맞는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을 길게 100년 단위로 보게 되면 20년에서 30년 단위로 어쩔 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어쩔 땐 유럽 시장, 어쩔 땐 신흥국 시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랐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짧게 봤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100년 역사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이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또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금액, 월 180만 원씩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위기를 감안했을 때 월 18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는 때 필요한 시드는 얼마일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바로 6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일푼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6억 원을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재테크 공부하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거잖아요. 진짜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 6억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더 조금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분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경제 위기가 또 20년에서 10년 사이로 한 번씩 오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 적은 돈으로 했다가는 시드가 갈립니다. 그러면 20년, 30년, 아니 20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살고 경제 위기가 시드 갈리면 다시 일하러 갈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억으로 신흥국 지수,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 그리고 채권으로 해서 이 3박자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경제 위기가 와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더라도 월 180만 원 가량의 가치를 쓸 수 있다, 월에. 물론 집이 포함이 된 건 아니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지방 집가격은 제가 볼 때 월세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 그냥 조용히 살 거면 충분히 나 혼자는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이제 결혼을 하실 분들이라면 확실히 조금은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는 괜찮지만 내 와이프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내 자식은 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데는 맞는 금액인데 가족 전체로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6억이 상징적인 의미 숫자니까 이걸 목표로 달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아시나요? 속스? 그거랑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미국 지수랑 미국 지수, 신흥국 지수, 선진국 지수를 합한 거랑 채권을 이제 혼합해서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대충 연에서 한 7% 정도 예상 수익률이 되는데 그러니까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속수는 그와 반대로 이제 연에 20% 30% 정도 예상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좀 많이 듣겠죠. 그러니까 은퇴할 때쯤에 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속수를 타서 연애에서 인생을 좀 빠르게 바꿔볼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조금 은퇴할 때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는가, 약간 그런 고민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속수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잃어버린 10년이 올까봐요. 그 미국이 00년 닷컴버블 이후로 2010년, 그다음에 그리고 리먼 끝나고 2010년대까지 S&P든 나스닥이든 겨요, 지수가 10년을 우리지는 걷다하지도 않고, 대신 신흥국 지수가 그때 많이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속 사고 싶긴 한데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저점을 찍으면 조정을 받으면 들어갈 건데, 뭐 안 오르는 거 10년 동안 그냥 돈이 묶이는 거,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결국엔 오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반도체가 처음에 할 때는 군수산업에서 시작했어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 반도체는.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민간 시장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군수로 조금 대량 생산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PC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뭐 자율주행이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 가구에 칩이 들어갈 겁니다. 폭발적이겠죠. 핸드폰 할 때만 해도, 컴퓨터 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칩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가 되면 모든 것에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 대부분의 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 다만 잃어버린 10년이 걸리면 시드가 10년 정도 묶이는 것인데, 그게 문제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걸만한 확률이에요. 걸만한 조건이고, 최악이 10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건데, 뭐 어차피 저 미혼이랑 돈 쓸 데도 없고 결국엔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볼 만한 확률이다. 인생도 만약 운이 좋다면 빨리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워렌 버핏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죠. 타이밍은 재는 게 아니다. 항상 주식은 적립식으로 할 거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타이밍을 재지 마라. 경제를 보지 마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타이밍을 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 주식 국채 밀리는 거 보셨죠? 이렇듯이 워렌 버핏은 항상 조정을 받으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왜 그러냐? 그 코로나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미국 지수가. 근데 2020년에도 떨어졌어요, 22년에도. 근데 20년 저점을 찍었습니까? 절대로 안 찍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들어가면 평단가가 절대로 다시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단 말이죠. 잃어버린 10년이어도 기는 거지, 그 전저점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듯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적립식을 시작하는 게 정석이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특히 전고점을 뚫었을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 말이 있었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보면은 막 미친듯이 광신도처럼 믿고 그러잖아요. 사실 TV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랑 비슷할 가능성도 높고, 알아봤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 알면 왜 쓸데없이 회사에 소속돼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내가 자신이 있으면 선물시장 가서 1억 들고선 신용대출 풀로 받아서 1억 받고, 그 1억으로 100배 걸어가지고
1억 100억으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 지도 확신이 없거든. 지도 모르거든. 그렇게 모르니까 열심히 말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우리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듯이 애널리스트 분들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 경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 그 뭐 예를 들어서 달러와 뭐 금은 반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평상시 그렇죠. 근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듯이 주식시장은 관성이 존재하는데 관성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이 떨어져? 그럼 달러 오겠네. 베팅을 해요. 어떨 때 맞아요. 근데 어떨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다 땄다 하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경제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내 신념을 가져야 된다. 뭐 사람마다 그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뭐 단타가 많은 사람 있고 장타가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사이클 투자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르다. 이상 뭐 친구가 뭐 도움이 됐다고 그러길래 한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